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가성비 좋은 스마트워치로 알려진 샤오미의 레드미워치가 2024년 11월 6일 새로운 제품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 2종이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고 바로 구매를 해서 특징과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레드미워치 5 액티브 39,800원, 레드미워치 5 라이트 59,800원으로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가격과 이름에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이름만 보면 액티브가 상위 모델처럼 느껴지는데 라이트가 2만원이 더 비싼 상위 모델입니다. 이전 세대 제품인 레드미워치 4가 99,800원에 국내 전발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레드미워치 4에 대응하는 신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드미워치 4의 동등한 레벨 후속 모델은 스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레드미워치 5 프로입니다. 그래서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를 상호 비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면서 레드미워치 4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박스 포장은 평범합니다. 외부 박스와 내장재 모두 종이를 사용했고 구성품으로 시계 본체와 TPU 스트랩, 자석식 전용 충전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의 디자인은 이제는 대중적인 모습이 된 모서리가 살짝 둥근 사각형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네모난 시계에 대한 반감도 꽤나 많았지만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용성이 좋다 보니까 둥근 화면과 네모난 화면 중 뭐가 더 좋은가는 이제는 취향의 영역입니다. 두 스마트워치는 모두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외부 처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NCVM, 비전도성 도금을 해서 유광이고 액티브는 메탈 스프레이 코팅으로 무광입니다. 겉보기에는 무광인 액티브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색상은 라이트 모델이 블랙과 라이트 골드가 있고 액티브 모델은 미드나잇 블랙과 매트 실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라이트는 블랙, 액티브는 매트 실버입니다. 두 제품을 언뜻 보면 모양이 매우 닮아 있는데 프레임 측면의 곡률이 다릅니다. 라이트가 액티브보다 가운데가 살짝 더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 라이트는 손에 딱 걸려서 누르는 느낌인데 액티브는 버튼이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다 보니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기본 포함된 22mm 스트랩은 TPU인 것은 동일한데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라이트가 핀버클을 이용해서 거는 형태고 액티브는 구멍에 맞춰서 끼우는 형태입니다. 길이를 맞춘 다음에 시계줄을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착용감은 기본 스트랩 기준으로 라이트와 액티브 모델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랩제의 무게가 29.2g인 라이트가 30.6g인 액티브보다는 살짝 가벼운데 차이를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 레드미워치가 나올 때마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기본적인 성능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처럼 빠릿빠릿하고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 모두 절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 반응이나 화면 전환 등이 제법 괜찮습니다. 탑재된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서드파티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오픈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샤오미 하이퍼 OS의 최저가 수준이 준수합니다. 훌륭한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좋은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죠.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라이트 액티브가 동일해서 라이트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위즈 화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워치 페이스를 포함해서 루프 형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창이 나오고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설정 등 무엇인가를 사용하다가 이전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되고 오른쪽 측면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 상태에서는 앱 사람으로 바로 가고 다른 화면에서는 홈 화면으로 갑니다. 샤오미 하이퍼 OS의 UI가 꽤나 괜찮아서 네모난 화면을 낭비 없이 채워서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면 기본을 갖춘 UI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알림 확인을 위해 알림창을 내려서 쭉 보면 알림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의 가장 큰 차이는 탑재된 센서에 있습니다.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수면,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광학 센서와 가속도 센서는 동일하게 탑재하고 있는데 자이로 센서와 GPS 지원을 포함하는 GNSS는 라이트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다면 액티브는 그냥 탈락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운동 시에는 단독으로는 경로 기록도 안 되고 거리 측정값도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GPS가 있는 라이트는 실제와 가까운 경로와 거리가 기록됩니다. 액티브도 스마트폰에 연동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등의 능력을 빌려오니까 경로 기록도 되고 거리 측정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동된 스마트폰의 능력이지 워치의 성능이 아닙니다. 두 스마트워치를 모두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달린 후에 액티브가 경로 기록은 안 되니까 거리 기록만 확인해 보면 라이트는 상당히 정확한데
액티브는 가속도 센서만으로 측정을 하니까 매우 부정확합니다. GPS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 뛰다 보니까 레드미워치 5 라이트의 GPS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밤낮으로 여러 번 뛰면서 반복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인 레드미워치 4와도 비교를 했는데 400m 트랙 한 바퀴를 뛴 기록과 5바퀴를 뛴 기록에서 우열을 가릴 정도의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랙 모양 경로를 기록한 모습까지 더하면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GPS 성능을 다른 환경에서 체크하기 위해 건물이 여기저기 쏟아있는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경로인식이 잘 되는지도 레드미워치 4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지도상 거리 984m가 나오는 곳을 레드미워치 5 라이트는 977m, 레드미워치 4는 1km가 나왔습니다. 걷고 뛴 기록을 통해 GPS 성능을 정리하면 레드미워치 4보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라인업 구분에서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레드미워치 4 아래일지 몰라도 한 세대 앞서면서 개선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는 레드미워치 4와 비교 시에 주변광 센서와 전자식 나침반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덜한데 주변광 센서가 없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자동 밝기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계속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이니까 밝고 어두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야외에서는 밝게 사용하다가 실내로 들어와서 어둡게 낮추는 등 조절하는 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바꾸지 않고 배터리도 아끼면서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밝기를 나름대로 찾아보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대략 40% 정도입니다. 이 밝기로 설정을 하면 실내에서도 제법 잘 보이고 야외에서도 햇빛이 직접 비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보여서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최고 600니트를 지원하는 최고 밝기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은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에서 디스플레이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라이트 모델과 액티브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탑재되어 있는 센서 종류만큼이나 차이가 큰 디스플레이는 라이트가 1.96인치 아몰레드를 탑재했고 액티브는 2인치 LCD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를 라이트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OLED와 LCD의 차이로 동일한 화면을 라이트와 액티브를 함께 보면 액티브의 색감이 다소 연합니다. 처음부터 액티브의 화면만 본다면 연한 색감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원래의 색은 액티브보다 라이트가 더 제대로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해상도가 라이트가 410곱하기500이고 액티브가 320곱하기385라는 점까지 더하면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품질은 라이트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전체적인 베젤은 얇지는 않고 하단이 조금 더 두꺼워서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베젤이 사용 시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 모두 스마트폰에 연동된 상태에서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 덕분인데 야외에서 통화 성능을 체크했습니다. 마이크의 성능은 통화한 상대방의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소리로 확인을 하고 스피커의 성능은 나오는 소리를 녹음기로 담았습니다. 여보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꿀장관입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안 됩니다. 촬영 다 하고 가야 합니다. 3시간만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파업입니다. 전 마시러 갑니다. 여보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꿀장관입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안 됩니다. 촬영 다 하고 가야 합니다. 3시간만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파업입니다. 전 마시러 갑니다.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서 사용하는 통화 기능은 라이트와 액티브 모두 제법 괜찮습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필요시 사용할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두 스마트워치는 통화 기능은 있지만 카톡이나 문자 등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미리 지정해둔 내용으로 자동 답장을 보내는 기능도 없어요. 다만 전화가 왔을 때 수신 거절을 하면서 사전에 지정해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 모두 47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동일한데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설정으로 사용을 할 때 라이트가 조금 더 긴 사용 시간을 가집니다. 언뜻 생각하면 센서를 더 많이 탑재하고 있는 라이트가 사용 시간이 짧을 것 같지만 디스플레이에 LCD를 사용한 액티브가 배터리 소모가 더 빠릅니다. 샤오미 공식 스펙에는 라이트와 액티브가 동일하게 평범한 사용 시간은 18일, 헤비 사용자는 12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헤비하게 사용할 때 라이트가 24시간에 약 10%, 액티브가 같은 환경에서 약 15%가 소모됩니다.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라이트는 8, 9일에 한 번, 액티브는 6, 7일에 한 번 충전을 하면 되고 라이트는 AOD를 사용한다면 4, 5일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밖에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는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OATM 방수가 가능합니다. OATM은 5기압 방수로 말 그대로 5기압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활 방수보다는 약간 더 상위 개념으로 가벼운 샤워나 수영 정도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은 두 스마트워치가 모두 OATM 방수를 지원하지만 수영 등의 수상운동 기록은 라이트만 지원하고 액티브는 수상운동 기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스마트워치 모두 수면 측정을 통해 본인의 수면 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지수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를 자세하게 살펴봤고 레드미워치 4와 무엇이 다른지도 한 방에 정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레드미워치 4가 라인업상 상위에 있으니까 이전 세대지만 전체적으로 가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레드미워치 4는 외형적으로 측면에 버튼이 아닌 크라운이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명강 센서와 전자식 콤파스를 탑재했습니다. 레드미워치 5 라이트와 액티브를 사용해보니 10만원 아래에 있는 가격대지만 라인업 구분이 확실합니다. 운동 기능을 사용 안하고 자동 밝기 조절이나 AOD와 같은 편의 기능 신경 안 쓰면서 전화 및 알림 확인을 주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가격이 낮은 레드미워치 5 액티브가 꽤나 괜찮습니다. 반대로 러닝 등의 GPS 기록이 필요한 운동을 즐기면서 통화 가능한 가성비가 괜찮은 스마트워치를 찾는다면 레드미워치 5 라이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GPS 성능만 따지면 레드미워치 4보다 조금 더 좋기도 합니다. 다만 플라스틱보다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선호하고 자동 밝기 조절, 전자 나침반 사용 등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상위 모델로 가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레드미워치 4로 가는 것보다는 조만간 출시될 레드미워치 5 프로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정말 급하게 사야 하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또는 통화 기능이 필요 없다면 다방면으로 많이 개선된 미밴드 9 프로의 국내 정발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밴드 9 프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올려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레드미워치 5 라이트 또는 액티브 구매를 고민할 때 상위 모델 대비 무엇이 빠졌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구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